우리가 매일 먹는 오징어랑 배추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보내는 청구서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작은 섬의 바다에서 시작해서 기후위기가 대한민국 모두의 식탁과 지갑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요, 무려 40년 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어민의 절규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다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99%. 네. 2000년 이후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바로 이만큼 줄었습니다. 한때 오징어의 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제는 그 상징과도 같던 산업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위기의 시작,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동해의 한 오징어잡이 배, 그 텅 빈 그물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54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님인데도요, 4시간 동안 바다에 나가서 잡은 게 고작 작은 오징어 3마리뿐이었습니다. 예전엔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왔던 밤샘 조업이 이젠 기름값도 안 나오는 신세라 된 거죠. 결국 이 선장님은 내년에 평생 함께한 배를 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서 오징어가 죽는다. 선장님의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한때 생명을 치워내던 바다가 이제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니까요. 자, 근데 한 어부의 텅 빈 그물,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대한민국 바다 전체가 어떻게 기후변화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생긴 그 엄청난 열의 90% 이상을 바다가 전부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갯녹음 현상인데요. 바닷속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해조류 숲이 마치 사막처럼 하얗게 죽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물고기들의 먹이와 안식처였던 제주도의 푸른 해조류 숲이 무려 95%나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이건 먹이사슬 전체를 뒤흔들겠죠. 작은 물고기부터 제주 해녀분들의 생계까지 모든 걸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바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다를 끓게 만드는 그 뜨거운 열기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까지 똑같이 달구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농부들은 정말 극한의 날씨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땀샘이 없어서 더위에 아주 약한데요. 한 농장에서는 폭염 때문에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기도 했고요. 또 서늘한 고랭지에서 자라야 할 배추는 너무 더워서 속이 꿀처럼 물러 썩어버리는 꿀통 현상 때문에 밭 전체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농업 전문가의 이 말이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험으로 이맘때쯤엔 뭘 심고 언제 수확해야겠다는 게 통했는데 이제는 날씨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세대에 걸쳐 쌓아온 농업의 지혜가 전부 쓸모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다와 땅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지갑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그 위기에 대한 청구서가 우리 집 식탁과 마트 계산대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후변화가 농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줘서 결국 식료품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밥상 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새 40%나 뛰었고요. 돼지고기랑 고등어도 10% 올랐습니다. 폭염 한번 휩쓸고 가면 채소 가격이 2~3배씩 오르는 게 이젠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약정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식량의 거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기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식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제 단순히 먹거리 가격 문제를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정말 오랫동안 경고해왔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5도. 이게 인류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작년, 2023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서 이제 미래의 기후 모델이 예측하는 한반도의 모습은 정말 암울합니다. 해수면이 계속 올라서 도시와 해안가가 만성적인 침수 위협에 시달리고요. 시속 220km가 넘는 그야말로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슈퍼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기후과학자의 이 질문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 질문은 기후위기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커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후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 더 이상 멀리 있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금액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